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로남불 산성이 더 공고해진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LH 임직원 사건을 보면서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나라가 점점 내로남불 산성이 더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월세 살고 있고 1주택 살고 있고 다주택 살고 있으면은 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한 이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단계 다 밟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금생에 되지도 않는데 몇 생에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다 그렇죠. 그냥 월반을 하고 싶은 거죠. 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약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내로남불 산성에 올라가기 가장 좋은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비약이 점프하기가 너무 좋아요. 점프하기가. 그래서 자꾸 지위는 계속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재물은 계속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게 이 본능을 누가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 본능을 막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 침몰한 경우 이제 생존자 증언을 보면요. 그 저명 인사들이 많았대요. 저명 인사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그 부녀자한테, 아이한테 자리를 양보 안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채통을 지켜야지, 양심을 지켜야지,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아야지. 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상 규칙에 남자만 먼저 죽으라는 법은 없었대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몸에 뱄다. 이거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신사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수치스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세계 1위 부자가 거기에서 있었고 세계 2위 부자가 있었고 최고의 은행가가 다 그 타이타닉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 구명보트를 타지를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어도 그런 채통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LH 이런 거를 보면서 채통이고 뭐고 간에 반칙, 편법, 뭐 거짓 이게 이제 능력으로 치부된다 이거예요. 이게 들켜도 양심에 반하지를 않아요. 야 나만 그랬냐 나보다 저 사람들은 더 많이 했어. 임직원이 말하잖아요. 우리들보다 어디 정당에 그 정치인들이 더 많이 했다 라고 하고, 또 아니 우리만 그랬냐, 이 정권의 사람들만 그러냐, 과거 정권까지 해보자,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물타기 하고 해석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또 거기서 읍소하려 하고, 읍소가 안 되면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어찐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나가다가 명예훼손으로 우리 나 전부 다 손해배상 해버린다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요, 이게 제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이게 금지금 거래도예요. 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년퇴직한 김동호 6급 조사관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법무과 제가
같이 법무과에서 근무할 때 그분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해서 뜻이 맞아가지고 이 거래들을 다 일일이 국세청 TIS 전산을 다 열어봐가지고 세금 계산서 쫓아가 보고 이렇게 거래들을 그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 바퀴 선이 그려지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외국이고 여기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이제 폭탄업체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수출을 950원 했는데 수입은 1000원에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금 모아가지고 금반지 전부 다 녹여가지고 그때 IMF 우리 외환을 다 외국의 빚을 갚자고 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50원에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금을 수출하고 있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바지 폭탄업체 하나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는 영세율로 영해세율로 부가세가 0이다 이거예요. 부가세는 0인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국내 세율로 과세세율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세금을 빼먹는 구조였다. 부가세를 빼먹는 구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빼먹는 것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제 뭐 1000억이다 하면은 부가세가 이제 100억이 되잖아요. 이 100억을 서로가 이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나눠먹는 구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딱 100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00억을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는데 세금 계산서 하나 1000억이고 또 이게 10개 돌리면은 10번 돌려버리면 1조가 되잖아요. 1조에 1000억이 국가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를 어떤 뭐 이제 그 당시 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을 나중에 이제 정치하려고 하실 때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FIU에서 뭐 통보됐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이 당사자 3개 업체 이 사건, 소송 사건 가지고요.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출 감사원 했을 때 수출본공사 무역 사기건을 한 120건 넘게 거를 적출을 해가지고 고발시키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구매 승인서라는 거를 이 영세율을 통해서 뭐를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구매 승인인데 이 세금 사건에도 구매 승인서가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도와준 그 김동호 조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게 하는데 2년 반은 걸렸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서울청장님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국을 투입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국세청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검찰까지도 끌어들이는데 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사심 없이 보면 돼요, 사건을. 기존에 우리가 자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내에도 자료가 있고 감사원 내에도 자료가 있고 검찰 내에도 다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H 사건들 있잖아요. 그 차명으로 땅 사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맘만 먹으면 해요. 못하겠다 하면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 진짜로 예전에 감사원장 되려고 하는 분한테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1000억 이상을 했는데 그 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로남불 산성에 이렇게 쳐져가지고 내로남불 산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뭔가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큼 더 좋은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생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 칼같이 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면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시 공부 뭐 해가지고 검판사 되면 뭐 합니까? 그냥 막 옆에서 푸시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막 뭐 단죄를 하고 검찰 내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단죄하고 그렇게 아상만 검사라는 아상만 강하던 사람이 정의 찾고 막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옷 벗자마자 몇 년 만에 그냥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전부 다가 투자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오면은 뭐 채통도 없는 거예요. 뻔뻔함고 수치 이런 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타이타닉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저명 인사들하고는 격이 완전히 틀려버린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질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상한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로남불 산성까지 들어가 가지고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나비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없는 이쪽에 있는 내로남불 이 촉성계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주택자들 하나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근히 모아놨더니 막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뒤통수 때리면서 세금 내놔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들이 엄한 짓 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은 광화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죠 이제는. 왜? 다주택자들은 대부분은 일단 내 것 그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더라도 일단 객실에 있는 내 승객 입장에서는 내 폐물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로남불 산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씩 웃고 더 노골적으로 하고 더 야비하게 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들켜도 그래서 어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금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은 듣지를 않아야 된다. 뭐 돈과 유산 뭐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산다 한들 이게 외롭다 이거예요. 외롭다. 외롭게 살면은 뭐가 되겠느냐. 타이타닉에 있는 사람들이 이별을 안 하려고 했대. 이별을. 가라 제발 좀 구명보트 타라 해도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 이별을 안 하려고 했다.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막 뭐든지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차명재산 그거 찾아보면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집값을 도대체 누가 올렸냐 이거 집값을 도대체 누가 올리고 마지막으로 공시가격을 누가 올렸냐 이거예요. 왜 양도세를 먼저 올리느냐 이거예요. 양도세를 항시 이게 똑같다 이거 1, 2, 3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공급하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신도시 이렇게 여기는 신도시 할게 이쪽은 신도시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정보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토지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수래요. 이쪽 바로 경계선에다가 사놔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고수다 이거예요. 이거는 권력이라든지 정보가 없는 사람은 못한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의 진짜 정치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핵심 인공위성들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분명히 사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이거요, 누가 저보고 하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 조합하고 모자이크하고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의지만. 옆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이제 사업자들 만나가면서 이제 간첩 노릇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생기니까 간첩 노릇 하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과장님 내가 말을 해가지고 과장님 죽인다는 거를 제가 살려줬습니다 막 이따위 말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처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도처에. 그러니까 그 간첩들이 공직자가 간첩 노릇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증거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국가가 문란한 거, 그 국기가 이제 무너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쪽 저쪽 제가 뭐 다 찾아다녀 봤는데, 그때 뭔가가 하려는 의지들이 이렇게 없는가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지금 단죄할 주체, 기간 이런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분명히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공무원이 무조건 안 하면 사는 길이다 이런 거는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만하게끔 해줘야 된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것만 보면 이렇게 안 봐버리려고 한다 이거야. 나는 안 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배는 침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뭐 부동산을 어디다 사가지고 내 이익 쪽만 차린다 해가지고 배가 침몰하는데 내 이익 패밀 챙겨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자기 역할을 사심없이 해야 된다. 특히 공무원이 탐심을 부리고 편법을 하고 그거를 능력으로 삼는다 하면은 진짜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저희들 국민들이 하시라도 공무원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항시 생각합니다. 공무원 말은 믿으면 안 된다. 공무원 말은 항시 의심을 하고 의문을 해봐야 된다. 고위 공무원 하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항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한 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계속 망조가 된다. 부처님도 내 말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항시 그게 상식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라, 사유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중생들,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은 더더욱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배는 침몰하고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